자, 대명사 밑줄 꺼져 있으면은 의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대명사도 이제 앞에 사용된 명사를 단수 명사를 받냐 복수 명사를 받냐에 따라 뭐 이런 거 정해되잖아요. 이런 류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제기 대명사가 밑줄 꺼져 있는 경우가 있다. 제기 대명사 밑줄 꺼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기 대명사 중에 뭐 제기용법이라는 게 있지 않냐.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시에 사용하는 거. 근데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그냥 주어랑 같다가 아니라 의미상 주어랑 같다. 의미상의 주어. 그냥 주어가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랑 같을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이야. 자, 얘를 봐라. 얘가 지금 이 동명사 뒤에 있잖냐. 그죠? 동사가 아니라 동명사야. 동사는 주어를 갖지만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갖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themselves를 썼다는 얘기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뭐라는 얘기야? 복수라는 얘기야. 그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 앞쪽에 them으로 칭할 수 있는 복수명사는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얘는 필요 없고 children이 주어겠고 그 다음에 take on이 동사겠고 그 다음에 other words가 목적어였고 그 다음에 pretending부터 여기까지가 컴마 들어가 있는 분사구문이 되겠고 아 얘도 알고 보니까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구문.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상상하게 하는데 어떤 특정한 주어가 복수인 명사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뭐 복수인 명사 children 뭐 이런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아이들이 뭐 기쁘게 자기 자신이 상상하게 해본다. 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뭐 딱히 이상하지는 않아. 그 제기대명사는 반드시 이거 해석 필요하다. 제기대명사 밑줄 꺼져 있으면은 무조건 앞에 복수명사 있다고 무조건 그게 주어 그게 답은 아니야. 해석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단수 명사가 이렇게 이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일 때는 제기대명사 틀렸다고 봐야 돼.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해석이 필요 문제야. 다음 3번. 뭐 부사는 명사를 제외하고는 다 수식하잖아. 얘가 뭘 수식하겠니? 뒤에 있는 dramatic이라는 형용사를 갖다가 부사가 수식하는 게 문제가 딱히 없지. 다음 4번. effect가 주어. have been especially는 부사니까 버리고 여기까지 싹 다 뭐야? 동사냐. 그죠?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 동사. 그래서 영향들은 효과들은 특히 손상되었다. 얘를 이렇게 버려요. 영향이라는 게 뭔가 손상을 받았다기보다는 무언가에 손상을 미친다는 의미가 더 적절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태가 필요해. damaging 얘가 돼줘야겠다. 그 다음 얘는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가 비동사 are 뒤에 있는 보어 역할이야. 왔으면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we 주어 would expect 동사 그 다음에 expect라는 동사에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어요. to C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어거든. 그 children 뒤에 who부터 여기까지 다시 열고 얘는 지금 주격관계 대명사로 앞에 있는 children을 수식하겠네. 뭐 이렇게. 끝. 자 다음 어디 보자. 가 조사한 것 중에 (29번은) 다 나왔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로 이거 먼저 하시면 32번이랑 33번 먼저.
의사소통의 상당수 침팬지들 사이에 다른 동물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무언가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빈칸에는 침팬지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불러주라는 얘기야. 그죠? 하나의 주요한 사례가 6마리의 어린 침팬지를 포함하였다. 연구되는 1970년대에 어디서? 델타 프라이메이스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게 앞에 있는 6마리의 침팬지들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한 침팬지들 중에 하나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마리의 침팬지를 갖다가 리더라고 말했는데 그 침팬지 하나가 들어오게 되었다. 어디에? 혼자서 어떠한 우리 안쪽으로. 그리고 여기 얘가 동사 1번이라고 치면은 얘는 동사 2번이거든. 이 앞에는 was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침팬지는 봤다. 보여지게 되었다. either 그 다음에 or 짝지어 쓰는 거 아니죠? 혹은 뭐를 보게 되냐면은 숨겨져 있는 먹을 것이 있는 어떤 곳 출처를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stuffed 하면은 솜 같은 걸로 채우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형 중에서 그 봉제 인형이라는 말 들어봤니? 봉제 인형? 안에 솜으로 채워놓은 인형. 그런 것도 우리가 stuffed 어쩌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게 stuffed snake 하면 그냥 뱀이 아니라 뱀 모양의 어떤 인형이다. 솜으로 채워놓은. 그러니까 실제 뱀이 아니야. 숨겨져 있는 먹이의 원출처를 혹은 그 다음에 뱀 인형을 보게 되었다. 자, 다음 이 침팬지가 재결합되었을 때 그의 동료 침팬지들과 그 우리 바깥에 있는 그들은 빠르게 추정하였다. 아니 추정이 아니고 여기서 재개하였다. 그들은 빨리 재개하였다. 그들의 어떤 정상적인 활동들을. 자, 여기까지 먼저 정리해보자. 상황을 정리해봐. 6마리의 침팬지가 있지. 그제? 처음에. 근데 그 침팬지 중에 한 마리를 갖다가 뭐 했다고 했어요? enclosure, 우리 안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래? 우리 안에서 혹은 뭐를 봤어요? 숨겨진 먹을 곳 있는 곳 얘를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가짜 뱀 인형을 보기도 했단 말이야. 6마리가 지금 통째로 다 물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마리만 우리 안으로 이동시켰다가 지금 다시 봐. 뭐 했어? 재결합되었을 때 다시 물 위로 돌아온 거란 말이야. 아니 원래 6마리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만 우리 안으로 잠깐만 이동시켜서 이런 경험을 시킨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물 위로 복귀시킨 거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하였다. There was no readily apparent sign. 분명히 명백한 표시는 혹은 신호는 없었다. 어떤 신호야? 그 리더. 아까 리더가 누구였었어? 이 한 마리를 우리가 리더로 부르기로 했었다고 했었잖니. 그지? 그 리더가 그의 중요한 지식을 나머지 침팬지들에게 communicate, 전달한 분명한 이 대은 동격이다. 분명한 표시 혹은 사인은 없었다. 네? 그럼 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뭘까? 그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숨겨져 있는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있다. 또 뭐도 있다? 뱀이 있다. 그게 일종의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얻은 지식이란 말이야. 근데 그 지식을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침팬지들한테 공유해준, 전달한 어떤 분명한 표시 같은 게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이 지도자, 리더라고 불리는 이 침팬지가 자신의 지식을 공유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분명한 표시가 없었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나 뭐 이 말이 있으면 조금 주의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문제 틀린 사람들은 분명히 공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말 그러니까 모든 6마리의 침팬지들이 그 우리에 들어가도록 허용되었을 때 뭐 한 이후에 그 리더가 음식을 보게 된 이후에 이렇게 묻고 그 집단은 향했다. 곧바로 어디로 향했냐면은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그 다음 snake condition, 뱀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침팬지들은 모두 enter, 들어갔다. 좀 내릴게요. 어디로 들어갔니? 자, 침팬지들은 모두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 있는 이 표현을 봐.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가 지금 분사구문이다. 분사구문 중에 with 명사 분사 형태 분사구문 알고 있지? 뭐뭐가 뭐뭐 하는 채로. 왜 스파이크가 뭐 가시 같은 거 혹은 뾰족뾰족한 걸 왜 스파이크라고 하지?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그 침팬지들의 등에 있는 털이 스파이킹업, 뾰족뾰족하게 된 채로, 즉 우리가 털을 곤두세운 채로, 그런 의미야. 털을 곤두세운 채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얘가 동사 1번이라고 치면은 얘가 동사 2번이지. 그리고 그 위험한 영역에 들어갔다, 접근했다. 극히 조심하라. 원래 포크가 동사로 쓰면은 찌르다는 뜻이야. 분사구문 잎사귀를 찌르면서 어떤 막대기로 뭐보다는 rather than with their hand, 손으로 하기보다는. 다음 침팬지, 리더가 되는 침팬지가 그 정보를 다른 침팬지들한테 전달했거나 그들은 뛰어나게 그의 어떤 의도에 맞춘 것이 분명했다. 자, 여기까지 읽었거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뭘까? 우리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이 리더가 우리 안에 들어갔다가 지금 집단에 복귀했지. 거기서 자기가 알고 있는 숨겨져 있는 먹이가 있는 곳, 그 다음 뱀이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나머지 애들한테 알려준 것 같아, 안 알려준 것 같아? 안 알려준 것 같아. 그게 이제 어떠한 전달한 징후가 없었다는 말이 있었잖아. 근데 알고 보면은 문장의 흐름을 바꿔주기 위해 예시라는 단어를 문도에 적용한 거야. 알고 보면은 정말로 그 리더가 지식 공유하지 않은 걸까? 공유를 했다고 봐야 돼. 왜냐? 나머지 침팬지들이 숨겨져 있는 먹이를 바로 숨겨져 있는 먹이가 있는 곳으로 바로 향했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해서 바로 향했겠어? 지도자가, 리더가 알려줬을 테니까. 그죠? 그 다음에 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뱀이 있다라는 정보를 몰랐으면은 그냥 막 돌아다녔겠지. 근데 뱀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푹푹 찌르면서 지나왔단 말이야. 그게 왜? 뱀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정보 누구한테 얻었을까? 얘가 알려줬겠지.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야. 인간의 눈으로는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나 실제로는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나머지 침팬지들이 바로 먹을 곳을 어떻게 찾았겠어. 그 다음에 그 뱀이 있는 정보를 만약에 몰랐으면 그렇게 신중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분명히 실제로는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아니? 지금 이 말을 빈칸으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침팬지는 정보를 공유를 해. 그제? 근데 어떻게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자, 1번 서식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안, 우리 밖 둘 다 서식지다. 그러니까 서식지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 우리 안과 밖이 우리 밖이 서식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안이라는 곳이 원래 침팬지가 살고 있는 서식지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걔는 일종의 잠깐 동안 경험을 겪었던 환경이지 그거 자체가 서식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그죠? 서식지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이번 문제, 사실 이 문제는 요 단어를 모르면 문제 풀기가 좀 어렵다. 서브제 무슨 뜻이? 미묘한이야. 미묘한. 우리가 이 미묘한 거는 눈에 확 띄는 거냐 아니면 잘 안 띄는 거냐? 잘 안 띄는 거야. 그럼 우리가 투투해서 어떻게 하니? 너무 모모해서 할 수 있다야 없다야? 없다니냐? 그 침팬지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너무도 미미해서, 즉 너무도 눈에 잘 안 띄어서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됐니?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있는데 그게 인간의 눈으로는 조금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좀 미묘하다. 그래서 2번. 3번은 관계지향적이지가 않다. 4번 다른 종들의 분명히 개방되어 있다. 5번 우리의 그 의사소통에 비해 상당히 inferior, 열등하다. 틀린 사람 혹시 5번 골랐니? 5번 고른 사람? 없어? 자, 됐어요. 이 문제 틀렸으면 사실 subtle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고르기 좀 어렵긴 해. 알죠? 자, 다음. 네, 33번은 조금 어렵게 했을 거다. 자, 과학과 기술의 디그리가 뭐 도라는 뜻도 있지만은 대학교에서 주는 학위라는 뜻도 있다. 과학과 기술 학위는 즉 뭐 보람이 있다,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 과학과 기술의 학위는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설계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뒤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 부산용법이 되겠네. 과학과 기술 학위는 뭐 하도록 설계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과학기술 학위는 rewarding, 보람이 있다, 혹은 가치가 있다. 제 여기 빈칸에는 이제 과학기술 학위가 rewarding한, 즉 보람 있는 뭔가 이유 또 그럼 골라줘야겠지 뭐. 그죠? 자, 만약에 너가 하고 있다면 매우 전문적인 혹은 어떤 vocational degree, 뭔가 이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학위를 취하고 있다면은 당신은 분명히 알 거다. 뭘 아니? 어떤 직업을 너가 목표로 하는지를 알 거다. For even before you get to university, 심지어 너가 대학을 가기 이전에도 이렇게 없겠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시 묶여있다. 자, 다시 주어, 그 다음에 분사. 자, 다시 해볼게요.
만약 너가 매우 특별하고 그 다음에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면은 너는 알 거다. 어떤 직업을 너가 목표로 하는지를 심지어 너가 대학교에 가기 전에도. 자, 뭐 이런 거야. 만약에 지금은 많이 사라졌잖아. 물론 일부 학교는 있어. 법학과를 내가 갈 거야. 대학교 전공 중에 법학이라는 전공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 대부분 다 로스쿨로 바뀌었지. 어쨌든 간 법대를 간다고 해. 그럼 우리가 법대를 갈 거라는 건 나름대로 자기가 이후에 먹고 살 직업으로 뭐를 정했다는 얘기야? 나는 법 쪽에서 일을 할 거야 라는 그 계열을 어느 정도 정했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 그리고 기술 뭐 졸업생들 이렇게지. 이렇게.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 기술 뭐 졸업생들에게는 대학교가 is an adventure 모험이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 어떤 그 졸업생들한테는 대학이 그 자체로 모험이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과학과 기술 분야가 아닌 아까 예시를 든 법과 같은 매우 전문적인 어떠한 그러한 대학에 가는 사람들은 모험을 하는 게 아니야.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근데 과학과 기술의 어떤 그 학위에 관련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 자체가 모험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독해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콜론이나 세미콜론 나올 때가 많잖냐. 그거는 앞문장에 대한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을 해줄 때가 되게 많다. 그래서 앞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뒤에 있는 콜론의 문장을 해석을 잘 하면은 앞문장이랑 그냥 동일한 문장이라고 해석하고 넘어가도 괜찮다. 아니? 자, 생각인데 직업에 관한 생각이 maybe in your thought 너의 어떤 생각에 있을 수는 있으나 not completely fixed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닐 수가 있다. 법대를 가는 사람들은 분명한 장래 희망이 정해져 있어. 법학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과목에 종사할 거라고. 근데 과학과 기술 분야의 어떤 전공을 취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어떤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이 정해져 있지는 않을 수가 있다. 아니, 그래서 만약 물리 기계공학과를 가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설계가 법과 대학을 가는 사람만큼 분명하지는 않을 수가 있다. 됐어? 자, 다음. 자, 이것은 준다. 너에게 이점을 준다. 어떤 이점이냐? 알게 해주는 이점. 뭐를 알게 해줘? 너가 너의 커리어에 관한 어떤 그 생각을 발달시키는 걸 알게 해주는 이점을 모함에 따라서 너의 어떤 학위를 받는 과정이 나아감에 따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비임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이야. 알면서 뭘 알면서? 너의 학위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 너에게 많은 영역들에서 일하는. 자, 분명한 거는 이거는 캐치를 해야 돼. 그 과학과 기술에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래 희망이 뭔가 좀 확실하지는 않아. 근데 장래 희망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그럼 안 좋은 거네. 이렇게 연결되기 쉽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본인의 그렇게 뇌피셜을 생각하지 말고 지문에 있는 흐름을 따라가라. 장래 희망이 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로움을 준단다. 이점을 준단다. 장래 희망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게 이로움을 준다고. 이점을 준다. 그래서 글을 틀린 사람은 여기까지는 내가 글 읽은 흐름에 비슷하게 왔을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본인의 약간 조금 지문에 상관없이 그냥 기본적인 알고 있는 상식을 따라가서 문제 접하다 보니까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보통 장래 희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좋은 거겠네? 라고 하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게 좋다. 응? 너의 학위가 많은 영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음.
자, 그것은 어쩌면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뭐가? 과학과 기술 학위 프로그램이 뭐 하는 경향이 있냐? 광범위하고 유연한 경향이 있다. in approach, 어떤 접근성에 있어서. 자, 그러니까 봐. 과학, 그 다음에 기술 관련된 분야 있지? 이 두 가지의 어떤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은 와이드하네. 널리 퍼져 있대. 그 다음 또 뭐가 할 수가 있냐면은 플렉서블, 좀 유연할 수가 있단다. 좀 어느 쪽을까 적을까? 자, 우리가 법학이라는 걸 대학교 가서 전공한다고 해보자. 근데 우리가 그 직업으로서 법을 써먹을 수 있는 직업은 많을까 적을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너네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봐. 법을 전공해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직업이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직업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봐라.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뭐 변호사라든지 판사라든지 뭐 검사라든지 흔히 말하는 그 전문직들 있지. 그치? 그 다음에 과학과 기술을 전공했을 때 머릿속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생각을 해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안 떠오르니? 그건 너네가 모르기 때문인 거야 사실은. 즉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얘는 매우 한정적인 직업 영역만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다. 그 얘를 전공해서는 뭔가 내가 취업을 할 만한 그 분야가 되게 조금 적을 수밖에 없다. 법이라는 건 사용하는 그 영역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에 비해 우리가 과학,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뭐하대? 써먹을 수 있는 곳이 와이드, 굉장히 좀 넓대지 않냐. 그치? 얘는 여러 곳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야. 됐어? 자, 다음. 자, 여기까지 왔다. 이게 너는 대학에 갈 수도 있다. To study chemistry. 뭐 화학을 전공하기 위해. 그리고 이제 알게 될 수 있다. 너가 some work,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뭐 내에서? 어떤 그 물리 부서 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뭐 발견하고 있을 수도 있다. 봐. 너가 지금 대학에 화학을 공부하러 갔단 말이야. 즉 전공은 화학이야. 근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물리학이니까 물리학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즉 내가 대학교에서 화학 전공했지만은 나와가지고 취업은 뭐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리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우리가 화학이든 물리든 둘 다 우리가 순수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둘은 나름대로 뭐가 있기 때문이니까 어느 정도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우리가 이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물리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있을 수가 없어. 공통점이 1도 없잖냐. 근데 우리가 화학이라는 건 나름대로 뭔가 연구를 한다든지 뭔가 이제 어떤 그 공부 뭔가 개념 같은 걸 발견한다든지 학문이니까 이과 쪽에 있는 학문이니까. 그러니까 비록 화학을 전공했지만은 나와가지고 화학 공부했던 거를 물리라는 분야에서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사용하고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이 글을 정리하면 이런 거야. 과학과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은 뭐가 많다? 이러한 특정한 어떤 학문을 전공한 사람에 비해서 선택지가 많다. 선택지가. 그죠? 이런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선택지 되게 좀 적어. 근데 그에 비해 과학과 기술 전공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뭐 고르라고 했어?
과학과 기술 분야는 rewarding, 보람 있다고 했지. 좋다고 했지. 왜냐하면은 과학과 기술 분야가 원래 어떤 무언가를 하도록 설계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 분야가 특정한 직업만을 하도록 설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의 어떤 그 학위는 보람 있다 라는 거를 캐치를 해줬어야 됐다. 이 글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 기술을 전공했을 때 누리는 이득, 이점이 광범위한 다른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눈치채라는 게 글의 의도야.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우리 exclusively 하면은 그냥 only랑 똑같은 의미야. 오로지 그런 의미. 이걸 집어넣을래? 너를 어떠한 일자리로 향하게 하여 거기에 머무르게 하도록 설계된 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여기 얘 있지 않냐? 이게 의미하는 게 직업 선택의 한계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다양성을 말하는 걸까? 한계. 직업 선택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직업 선택의 한계를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잖아. 그럼 직업 선택의 한계를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그래서 돌려 말하면 직업 선택이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유로운 직업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학위가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가 되는 것이죠. 됐나? 자, 1번은 원칙이나 사회적으로 문제는 특권이 있는 대표랑 사용해요. 사회적으로 특권이 있는 지위를 represent, 대표하다.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뭐 필수적으로 취득된다. 3번 너가 확립되어 있는 혹은 기존의 학자들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4번 너한테 성적을 매기고 너가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뭐 그런 의미죠. 자, 여기까지가 공통정화의 틀 32번과 33번이고 시간이 조금 남네. 둘 중에 하나를 더 할 수 있겠다. 34랑 36 중에서 뭐 해볼까? 34번이 뭐였지? 빈칸? 이거는 빈칸이 그렇게 막 어렵진 않거든? 얘는 답지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갈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고 36번을 한번 해볼까요? 굿즈가 명사로 쓰면은 재화라는 의미다.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는 뭐 이렇게 갖다 주겠지. 그다음 by and large는 그냥 하나의 단어야. 얘는 주로는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는 주로 분배된다. 여기까지 동사겠네. 여기까지 동사. 분배된다. 누구한테 분배되니?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분배가 된다. 뭐를 통하여? non-market 어떤 비시장의 평가의 사용을 통한 어떤 사람들의 집단의 distribute 이렇게 분포 혹은 분배가 된다. 다음 이 문달별 문제는 사실은 처음부터 A, B, C, D를 다 읽는 게 아니라 각 단락별로 첫 번째 문장을 먼저 읽어주기 좀 권고한다. 처음부터 A, B, C 순서대로 다 읽는 게 아니라
각 단락별로, 문단별로 첫 번째 문장만 좀 먼저 조금 읽어줘. 그렇게 해야 첫 단추 깨는데 시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 자, A번 공급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디펜스 서비스가 뭐냐면 국방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국방의 공급은 하나의 아주 강력한 사례이다. 어떤 재화에. 근데 어떤 재화냐? freely 공짜로 이용 가능한 모두에게, 그리고 not rationed by price 가격에 의해. 우리가 ration 하면은 뭔가 이제 결정하다 혹은 평가하다라는 뜻을 쓰는 어떤 가격에 의해 평가되는 게 아니라. 미안한데 괄호는 여기까지 있구나. 이렇게 여기에 있는 and 뒤에 여기 is가 좀 생략되어 있다고 봐줘야 돼요. 모두한테 이용 가능하고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어떤 재화의 한 가지 사례이다. 이게 고3지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조금 상식이란 건 좀 필요하거든. 시장의 논리 들어봤니? 수요, 공급 이런 건 들어봤지? 그래? 우리가 시장의 논리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수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요랑 공급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가격이 결정이 돼요. 수요, 공급, 그 다음에 가격을 따라서 뭔가 물건이 이렇게 어디로 가고 어디에 분配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결정되는 거 우리가 다 시장 논리를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는 정부의 재화랑 서비스가 시장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non-market, 비시장이에요. 그럼 뭔가 가격 같은 게 결정되는 게 반드시 수요랑 공급을 따라서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됐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제시문에서 비시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그럼 비시장에 의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있단 말이야. 가격에 의해 정해지는 게 아니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비시장의 경제에 따르는 게 맞다. 만약에 시장의 경제에 따른다고 했으면은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가 돼야 돼. 근데 여기 나시 붙어 있단 말이야. 아니, 아직은 경제 지문이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문 다음에 뭐 A로 바로 가는 거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야. 비시장의 어떤 거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다음 한번 다 안 읽을 거야? 첫 번째 문장씩만 먼저 읽어보거든. B의 지금 시작은 this로 시작합니다. 만약에 제시문 다음에 B로 가졌냐? 그럼 this가 의미하는 건 뭐여야 돼? 제시문이어야 돼. 자, 이것은 의미한다. 정부의 상품과 서비스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뭐에 따라? 그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의지냐?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사용할 의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용 가능하다는 거를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근데 이제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미안합니다. 뭔가 좀 표시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니, 뒤가 다시 주어네. 그리고 그들의 사용은 뭐 평가되지 않는다. 뭐 가격에 의하여.
자, 그러면 우리가 재시문 다음에 B로 갖는 건 가능할까? 재시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는 비시장적일 수가 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B에 this가 이걸 받으면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는 비시장적일 수가 있다.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상품과 어떤 그 서비스가 그 돈을 내려는 어떤 의지, 사용하는 의지에 따라 이용 가능한 게 아니다. 그들의 사용은 가격에 의해 평가되는 건 아니다. 비시장적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풀어 쓴다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이유가 재시문 다음에 A도 충분히 근거가 되고 B도 충분히 근거가 된단 말이야.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문단 배열 문제나 문장 삽입형 문제는 이런 게 있어. 어떤 특정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은 반드시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준다. 아니? 우리가 이제 문단 배열 문제나 그다음 문장 삽입형 문제는 특정한 어떤 영역의 용어가 나오면은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 설명이. 그럼 이 비시장적이라는 단어의 설명이 A에 있을까 B에 있을까? B야 B. 왜냐면 A는 설명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례를 말하고 있단 말이야. 사례. 이거는 적어놔. 독해하다 보면 되게 유용하다. 문단별 문제와 삽입형 경우에서 특정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 설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내는 경우가 꽤 있다. 자, 다음 10번 가봐. 첫 번째 문장만 먼저 읽고 있는 거다. 예를 들어, 그럼 바로 이게 예를 들어서가 있으면은 이게 웃긴 게 A도 예시잖니. 근데 지금 뭐야? C도 예시야. 야, 우리가 만약에 A에 있는 예시랑 C에 있는 예시랑 동일하면은 for example이라는 표현을 굳이 다시 반복했을까? 아니겠지. 예시가 두 개가 이렇게 따로 있을 때는 각각 다른 것에 대한 예시가 돼야 돼. 무조건. 아니, 동일한 것에 대한 예시가 되면은 굳이 for example이라는 표현을 두 개를 연달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예시를 for example 단어가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개는 항상 서로 다른 것의 예시라고 생각해야 돼. 다른 것에. 자, 예를 들어서 사회의 어떤 보장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사람들은 must be 반드시 특정 나이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반드시 일을 했어야 돼. 특정 시간 동안에, 특정 기간 동안에, 약 10년 동안에. 반면에 그 사회 보장에 의하여 이렇게 커버가 동사가 덮다 말고 보장하다는 뜻이 있다. 보장하다. 덮다 말고 보장하다는 뜻이 있어요. 사회의 어떤 제도에 의해 보장되면서 그리고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그들의 어떤 몫을 어떤 사회보장 세금의 그 시기 동안에. 지금 A에도 예시가 있고 지금 C에도 예시가 있거든. 뭔가 사회보장 이게 펜션이 연금이에요. 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일부 매달 얼마씩 받는 돈 연금인데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일한 기간이 한 10년 정도 돼야 돼. 그 다음에 반드시 세금을 내야 돼. 그런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일종의 조건이 있지.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뭐 연금이라는 건 나라에서 주는 일종의 서비스 같은 거야.
그 조건이 엄격한 거냐 아니면은 엄격하지 않은 거냐. 연금을 받기 위한 그 조건이 빡센 거냐 아니면 빡세지 않은 거냐. 빡센 거야. 10년 이상은 무조건 일해야 되고 무조건 어떤 나이가 돼야 하고 그 일한 동안에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서 했으니까 일종의 조건이 엄격한 예시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A번 다시 올라가서 볼게. 다시 볼게요. 그 국방의 어떤 그 제공은 한 가지 훌륭한 사례이다. 봐, 자유롭게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국에 살고 있으면은 그냥 나는 그 국방의 어떤 나라에서 나를 지켜주는 그런 거 있잖니. 국방 서비스를 그냥 무료로 공짜로 받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국방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지. 조건이 엄격한 거야 아니면 엄격하지 않은 거냐? 엄격하지 않은 거야. 내가 그냥 한국인이면 그냥 무조건 한국 군인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연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 내가 무조건 나이가 70세 이상이 돼야 돼. 무조건 몇십 년을 일해야 되고 일하는 동안 세금까지 꼬박꼬박 내야만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A에서는 뭔가 조건이 엄격하지가 않다. 즉 A랑 C는 서로 다른 거에 대한 예시라는 걸 말할 수가 있다. 알니? 자, 파악을 했으니까 다 읽어봐야겠지. 지금 우리 첫 번째 문장만 읽고 흐름을 좀 파악하려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첫 번째 문장만 읽고도 얘는 절대로 먼저 올 수 있다라는 게 걸러지는 것들이 꽤 있단 말이지. 그러면 걔를 다 읽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런 그 문단별 문제는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깨는 게 제일 중요해. 그것만 하면 웬만하면 맞다. 웬만하면은. 자, 여기서 읽어봐. In other case, 다른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지금 얘가 뭔가 서비스를 받는 게 공짜라고 했잖냐. 조건이 빡세지 않잖니. 근데 다른 경우야. 그러면은 뭔가 앞에 있는 상황과 대조가 되는 사례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기준인데 소득이나 나이나 거주지나 아니면 특정 세금에 대한 지불이나 아니면은 뭔가 청구되는 요금 같은 것들에 대한 기준이 사용된다. 결정하기 위해 좀 어려 나오게 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이점들을 여기 그 기준이 있지. 기준. 이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은 C에 있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나이, 일한 기간, 그 다음에 세금을 제대로 냈냐?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기준에 속한다고. 됐어? 아, 그러니까 이제 A 다음에 C는 완성된 거예요. A 다음에 C. A에서 예시가 뭐가 있었냐면은 엄격하지 않은 서비스 조건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걔를 뭘로 뒤집어? In other cases.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기준을 지금 C에서 넘겨받는 거야. C에서 그 기준, 나이라든지 일한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 납부, 뭐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A랑 C는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B가 먼저 와야 되는 이유. 대체 이 non-market rationing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거 아니냐. 그죠? B에서는 제시문에 이른 용어 설명이 먼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용어 설명 그러니까 non-market rationing 용어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한 사례가 A인 거고 그 non-market rationing에 반대되는 사례가 C에 있는 경우고. 그래서 답은 2번. 됐을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남은 틀린 문제 중에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된다. 알았지? 아니면은 뭐 금요일에 너네 오지? 금요일에 여기 와서 물어봐도 돼. 너네 금요일 하면 클릭해야 하니. 자, 수고했어.
회의를 좀 해야겠어. 누구를 올릴지.